동, 감천동, 아미동 등 삼복도로 일대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부산은 요 지역 말고든요, 뭐 북구든 서면이든 다 이렇게 삼복도로가 형성돼 있거든요. 예,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을 따라서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이어지거나 계단식 논처럼 닦은 터에 옆으로 길게 지어진 집들입니다. 지금 현재 삼복도로는 화재가 연계되지 않도록 주택의 구역을 끊어서 화재를 방지하는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박이 되면서 무수한 귀한 동포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이야기 조금 더 전해주신다면요. 네, 해방이 되자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에 나갔던 많은 동포들이 자주 독립국가의 꿈을 안고 귀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해방 전에 일본에 있던 240만 명의 동포들은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오고 가는 관부 연락선을 타고 귀국했습니다. 일본 후생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46년 3월 18일 현재 일본에 체류하는 조선인은 64만 7,006명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240만 명이라 했으니까 무려 짧은 기간에 150만 명 이상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엄청난 귀국 러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해방의 기쁨을 담은 노래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는데요. 이 중 1948년 현인이 불렀던 럭키 서울, 그리고 1949년 이인권이 불렀던 기국선이 당시에 인기를 얻었던 노래들입니다. 저는 기국선 하면 이름만 들어갖고 뭐 옛날 노래 그냥 했겠는데 이게 제가 불러도 그거 한지 모르겠는데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아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들어본 노래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무척 인기가 많았다고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뭐 해방의 기쁨, 럭키 서울 이런 제목에서 그 당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부산항에 도착해서 고향으로 향한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산에 정착한 귀한 동포들의 삶은 어땠을까 이런 궁금증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부산항에 도착했던 귀한 동포들은 위생과 환전 등 귀국 절차를 거쳐서 연고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불명확한 귀한 동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산에 정착하거든요. 그들은 행정당국이 제공했던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이 수용소는 대부분 창고에서 생활이 불편했는데요. 국가기관에 의해서 추방당할 가능성이 컸던 불안정한 공간이었습니다. 행정당국은 1946년 하반기부터 대도시 정착 귀한 동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과 주택 건설을 구상했었습니다. 주택은 1947년도 말에 범일동, 대연동, 적기, 우암동입니다. 적기는 개정동에 이렇게 세워졌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귀한 동포를 농촌으로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비행장과 황무지 개간을 목표로 했는데요. 울산 삼남면과 제주도로 보내졌던 귀한 동포는 현지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다시 부산으로 재이주합니다. 귀한 동포는 당면한 경제난과 사회불안 때문에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귀한 동포는 자신이 소유했던 일본 화폐는 1,000엔 이상 환전할 수도 없었고요. 일본에서 축적한 재산을 반입하는 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이래서 귀한 동포의 생활을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귀한 동포는 스스로 생존 방법을 모색했고 불법적이고 모험적인 밀항과 암시장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귀한 동포들의 귀국길이 평탄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포들의 귀한 가정은 어땠습니까? 귀한 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 주변의 교통편이나 제반 여건은 매우 열악해졌었거든요. 만주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주로 기차를 이용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걸어서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전역에 흩어진 제일한국인들은 갖은 고생을 해가면서 귀국선을 타기 위해 부두로 모여들었습니다. 실제로 귀국선을 바로 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 달씩 부두에서 노숙을 해가면서 귀국할 날만 기다리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패전 이후에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빨리 돌려보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네, 일본은 패전 직후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한국인들을 빨리 한국으로 보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탄광이나 공장 등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한국인들이 패망한 일본에서 집단적인 저항을 할까 두려워했던 거죠. 이에 일본 정부는 패전 사흘 뒤에 1945년 8월 18일입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을 부산으로 송환하라는 명령을 일본 해군에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또 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명령에 따라 강제징용됐던 수천 명의 조선인을 태웠던 4,740톤급의 일본 해군 군함 우키시마호가 8월 21일 일본 북동쪽에 있는 아오모리현의 오미나토항을 떠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키시마호는 8월 24일 미군의 정선 명령을 받고 방향을 돌려 일본 중부 동해 연안에 있는 마에지루항으로 들어갔고 이때 갑자기 폭음과 함께 배가 폭발하고 두동강 나고 침몰하고 맙니다. 네. 그래서 이 우키시마호에 탑승을 했던 조선인 다수가 사망하거나 실종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요? 예, 일본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 사고 당시에 우키시마호에는 3,700여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7,000명 이상이 승선했다고 하고 예. 심지어 1만 명이 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 중 다수가 사망 혹은 실종했습니다.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했던 대형 사고였지만 그 원인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미군이 부설한 기뢰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보다는 부산 입항 시에 한국인들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우려한 후쿠시마호 내의 일본군이 배를 폭파시켰다는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우리나라의 우키시마호 사건의 모티브로 한 문학 작품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겁니까? 근데 사실 우키시마호 사건은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정말 아픈 역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온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간 그러니까 부산의 소설가 조갑상 소설가의 소설집 도항 2025년 한 달 전에 출간됐습니다. 예. 이 도항에 우키시마호가 침몰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설을 도항이라는 소설 이제 표제작으로 넣은 소설집입니다. 예, 예. 작가는 가족들과 함께 우키시마에 올라탔던 조선인 노동자 김상구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상구는 일터와 집을 두고 떠나라는 일본의 요구로 배에 오릅니다. 배는 일본 근해를 떠돌고 일본인 선원들은 승선객을 버려두고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합니다. 조갑상 소설가는 한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기뢰 접촉에 의해 침몰을 했다 하고 생존자들은 폭침이라 말하고 있어 의견이 엇갈린다. 한일 관계의 여러 굴곡 중 하나가 이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또 이 사건은 중요성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편이라며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가 자신이 살아온 부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어 표제작으로 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조갑상 소설가의 도항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지난달 10일에 책이 나왔네요. 네네. 주말 이용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귀한 동포를 품어준 공간이 삼복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귀한 동포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하면 부산에 있는 시장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국제시장도 귀한 동포들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네. 광복이 되자 일본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갈 수 없는 재산이나 물자를 팔아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공터였던 현재 부산국제시장 자리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의 철수와 맞물려서 기완한 동포들이 중구와 동구의 터를 잡고 하나둘씩 모여서 노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시장은 처음에는 도떼기 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도떼기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시끄럽게 오면 선생님들이 이 도떼기 시장이가 뭐 이러면서 하는 거 많죠. 예. 예, 그런데 해방 이후 이 도떼기의 유래는 정하지 않은데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귀국하면서 물건이 든 고리짝을 헐값에 넘기면서 그 물건들이 거래된 것이 국제시장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일본의 얻어서라는 의미인 도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도떼기 시장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설도 있고요. 한편 또 따로 나누지 않고 합쳐서 막 하는 일을 우리 순우리말로 도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어원을 찾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여간 난잡하고 어수선한 장터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너무 많은 짐을 배에 다 실을 수 없게 되면서 일본인들은 물건이 들은 고리짝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안에 뭐가 들었든 간에 고리짝 하나에 5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의 손을 떠난 고리짝은 한국인들에게 팔려서 지금의 국제시장 자리인 신창동의 빈 공터에 쌓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또 거래가 됐습니다. 귀국선 앞에서는 5원에 산 고리짝이 신창동 공터로 오면 10원에 팔려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떠나간 일본인들의 자리를 기안동포가 메꾼 셈이었죠. 이후 1948년 목조로 된 건물 12동을 짓고 상인들이 입주하면서 상설시장의 형태를 갖추는데요. 이때 국제시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장의 이름은 자유시장으로 일단 불렀습니다. 네. 그러다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을 지급하면서 1950년 5월 국제시장이란 이름을 갖게 됩니다. 예, 자 오늘은 부산 길라잡이에서 귀한 동포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끝으로 오늘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산이라는 도시는 여러 구역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종합적 성격을 지닌 곳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역사가 만들어낸 거대한 굴곡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산은 일제강점기에 고국을 떠나갔던 사람들을 품은 도시였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피난처로서 그들을 품었던 도시였습니다. 역사의 시련 속에서도 부산은 마지막 희망을 찾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사람을 들뜨게 하는 기분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부산처럼 젊은이가 떠나가고 바다 앞에 무식한 고층 아파트나 때려짓는 그런 도시는 아니었단 말이죠. 이제 해수부가 들어서고 세계 유네스코 회의가 열리는 등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피란수도 유산들이 부산시의 개발 행정에 그 존폐마저 어려울 수 있다는 엇박자의 소식도 들려오곤 합니다. 진짜 좀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백일남이었습니다. 네,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일남 소설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곳에 살면 모든 것